시킨다고. 아, 예. 있으시죠, 분명히. 그리고, 현재도, 뭐죠?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타는 그 기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탈 때마다 짜릿짜릿한 감동을 느끼시는 분. 네, 됐습니다. 아,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조종사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네, 진짜로. 예. 저는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름이 뭡니까? 그 기구 이름이? 자이로드롭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못 타요. 진짜로. 왜? 네, 조종사하고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었는데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재미를 느꼈다. 나중에 직업이 되니까 이게 무섭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정말 재밌었거든요, 옛날에. 정말 예전에 재밌었고. 근데 지금은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많이 즐기진 않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은 충분한 그런 소양을 갖고 계신 겁니다. 정말로.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따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 아마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잠깐 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주제를 잡았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통신 있으신 분들은 앞서신 분들은 앞에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물론 그 뒤에 말씀, 만민에게 복음 전파와 온 땅의 전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저한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가보지 못한 곳들을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유일하게 항공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더 원하시는 곳을 가기 위해서 가장 편리한 방법이 그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저를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소개를 안 해줄 줄 알고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마음에 또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왜냐면 이 말씀 좀 드려야지만 뒤에서 분명히 설명이 좀 됩니다. 그래서 항공대학교 운항과를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군으로 소령으로 예편을 했습니다. 전투기를 좀 찼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그룹에 잠깐 있어서 거기 왜 갔냐면 거기 보면 항공기에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는 유일한 대기업이 하나그룹입니다. 현재도. 그리고 현천항공, 아까 말씀 드신 현천항공우주엑스포라는 곳에 항공 전문으로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폴리텍 항공대학교, 분장대학교 겸임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겸임교수로 일을 하냐면 저는 두 가지를 꼭 다 해보고 싶습니다. 기업도 하나님 주신 기업을 정말 성공을 시키고 싶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을 더 열심히 하고 싶고, 그런 욕심이 두 가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같이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진들은 현재 하고 있는 활동들을 보여드리는 사진이고요. 여기 혹시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보이십니까? 여기 남자분? 여기 계신 분? 드라마를 혹시 요새 나오는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세창 씨입니다. 저희 엑스포 때 이분이 직업이 많이 있으신데 그 중에 하나가 카레이서시죠. 그래서 왜 저랑 같이 있냐면 자동차하고 옆에 계신 이 미녀 라이더분하고 같이 해서 항공기하고 자동차하고 바이크하고 경주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랑 매년 만나십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도 같이 겸하고 있네요. 자, 왜 선교에 왜 항공 조종사가 필요한가에 대한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을 현재로서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항공밖에. 물론 국내에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근데 재미있는 거는 국내에 우리나라에도 항공 선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항공으로 선교를 하시냐면 지금도 배를 타거나 아니면 최소한 어떤 방법을 해서도 가지 못하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섬이 7,00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 배가 안 다니는 곳도 5,000개 이상 넘습니다. 배편이 없어도 못 가고 그곳에는 교회가 있을지 없을지 무인도 유인도를 합쳐서 가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곳을 직접 항공으로 갖고 비행기를 가지고 가서 의료봉사 아니면 선거사역들을 직접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필리핀만 가까운 필리핀만 가도 그 필리핀이라는 나라 자체가 섬나라지 않습니까? 그 작은 나라에서도 섬이 저희 나라보다 굉장히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나라보다 더 교통수단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 나라보다 훨씬 더 항공이 더 많이 발전돼 있어요. 유일하게 교통수단이 항공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는 말 그대로 차 타는 것보다 먼저 비행기를 먼저 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대도시를 가거나 거기 찾아가려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항공을 위해서 항공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항공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큰 비행기만 생각하는데 그들한테는 그 방법이 유일하게 자기가 있는 곳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인 것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아프리카 오지 아니면 섬에 그 먼 곳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항공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좋은 아직 교통수단이 발견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땅끝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주신 말씀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현재로서는 항공, 선교의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방식도 많이 있으시죠. 직접 걸어서 아프리카 오지까지 가시는 분도 물론 훌륭한 분도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채널로 해서 뭐 많은 것들을 선교하시고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부분까지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항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항공의 조종사가 꼭 필요하냐, 선교의 조종사가 꼭 필요하냐 말씀은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 그 다음에 아들, 딸들이 비전이 없이 살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본인이 어떻게 가야 될 바를 모르면서 무조건 대학을 진학하거나 아니면 대학을 나와도 부모님 곁을 떠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청년 실업자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분들이 만약에 이런 항공선교사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셨다면 무턱대고 아무 대학, 본인이 원치 않은 대학에 일단 들어가서 군대를 면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위해서 아무 대학에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조종사가 되는 것, 특히나 항공선교사가 되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나중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방법이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나 조종사 같은 것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 이런 선입견 때문에, 말 그대로 선입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 없이 살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선교에 분명히 항공 조종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 세계에 조종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만큼 정보가 굉장히 많이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구하러 전 세계를 다니지는 않습니다. 이제. 정보는 인터넷만 바로 키는 순간 정보는 다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과 서로 만나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가장 빠른 방식의 빠른 방법으로 그 사람과 만나서 계약을 하거나 물건을 사줘야 됩니다. 물론 내가 가지 않고 다른 방법에서 물건을 살 수는 있지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과 가서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야 되고 전화보다 더 확실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차를 타거나 기차를 이용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하지만 항공은 말 그대로 이제는 활주로가 없어도 착륙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물에 착륙할 수 있는 비행기도 나와 있고요. 예. 물에 직접 착륙하거나 땅에도 그 엠피비어스라는 항공인데 땅과 물을 가리지 않고 활주로가 없어도 충분히 낼 수 있는 비행기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선입견들이 굉장히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는 남들보다 내가 한 발짝 더 먼저 가서 그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드는,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지금 굉장히 많은 항공사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지도 못했던 저비용항공사, 로코스트 에어라인이라고 하는 제주항공, 진에어 이런 것들이 막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앞으로는 경쟁시대가 큰 등치에 있는 대한항공 아시아들이 할 수 없는 뭐냐면 큰 등치의 사람들은 앞으로는 큰 노선들만 다니고 리저너블 항공이나 그러니까 지역 민항이나 아니면 작은 도시들을 왕복하는 그런 것들은 다 작은 항공사들이 맡아줘야 됩니다. 왜? 등치가 너무 큰 항공사들은
그렇게는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항공이 굉장히 조밀하게 다 촘촘히 이제 다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종사가 너무 부족합니다. 조종사를 하나 키우는데 최소한 5년이 걸립니다. 최소한. 군대를 뭐 면하고 다 해도 군대까지 가면 15년이 넘게 걸리지만 군대를 빼고 그냥 이제부터 시작해도 5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종사가 갑자기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채우냐면 남의 항공사에 있는 조종사를 뺏어갑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에 있는 조종사는 중국에 있는 조종사가 뺏어가고 중국에 있는 조종사는 아랍 쪽에 있는 더 부유한 나라에서 뺏어가고 미국 쪽에서 있는 나라가 뺏어가고 그래서 지금 먹이사슬이 굉장히 더 어렵게 됐어요. 조종사 한 명 키우면 바로바로 뺏어갑니다. 이제는 집 주고 차 주는 건 기본이고요. 월급의 2배가는 아주 기본입니다. 이제. 몸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항공선교사 얘기하다가 왜 이쪽으로 빠졌냐면 항공선교사를 지원했던 분이 대부분 다 항공선교사를 바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대한항공 아시아나에 거쳐서 풀로 일을 하시고 은퇴하셔서 하십니다. 왜? 본인이 선교사를 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는 그 순간부터인데 하나님도 어느 정도 일을 하고 가시기를 바라실 겁니다. 젊은 나이 때부터 가셔서 바로 선교사로 일하는 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가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항공사를 거쳐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항공선교사를 거치고 다시 대한항공 아시아나를 거쳐서 항공선교사를 가시면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어요. 본인의 손으로 100명, 200명의 목숨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일도 분명히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좋은, 더 나은 생명을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뿐만 아니라 정말 영혼의 생명까지 책임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상이 더 나아가서 더 크고 더 큰 비전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시는 것들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 직업이야말로 정말 세계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솔직히 해외에 나가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동경을 했었고요. 국내에 있는 것보다 해외에 나가 있는 시간들을 굉장히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 직업을 선택을 했었는데 해보고 나니까 역시나 저의 생각이 맞았었습니다. 이 작은 우리 안에 한국이라는 작은 우리보다 더 큰 우리가 분명히 있고요. 그 안에는 제가 모르는 세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같이 싸우는 사람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같이 이 세계를 같이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고 같은 장년들이더라고요. 해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동력자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와 같이 부딪히며 싸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비전을 줄 수 있는 게 역시 좋은 길인 것 같습니다. 이 길이 좋은 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전 세계 조종사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피부족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보시면 아시아나항공에서 2011년도에 2차 조종사를 뽑는 면장 운항 인턴이라는 이때까지 있지 않은 희한한 말을 만들어서 조종사를 뽑았어요. 뭐냐면 학력은 학사 이상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공도 제한이 없습니다. 뭐 운항과를 가고 이런 게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학은 토익 800점만 넘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비행에 대한 기본 면장들은 다 대부분 다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있는 면장들입니다. 면허증들입니다. 결국 뭐냐? 군대만 갔다 오고 조건이 없다 이겁니다. 영어만 좀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뽑아주겠다 이거예요. 비자는 안 되나요? 아니 상관없습니다. 여기 없지 않습니까? 제한이. 네. 여기 써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 병력을 필요하다. 여자는 병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실제 대한항공 아시아나 중에 여자 조종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부부가 같이 조종사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오늘 잘 오신 겁니다. 실제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게 2011년도부터 그러니까 실제 부족된 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건 2010년도부터인데 실제 발등에 불 떨어진 건 2011년도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이렇게 사람을 뽑습니다. 이렇게 뽑아서 몇 년 쓰면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중국 땅에서 계속 지금 뽑아갑니다. 또 한국 조종사들 2배, 3배씩 줘가면서 자녀들 학비 다 대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가 지금 부족하다는 건 전 세계가 다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
일개 나라가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다 굉장히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다 글로벌화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화 된 시장을 누가 먼저 섭렵하는 이제부터 스피드 전쟁입니다. 정보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진짜 핵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항공 선교사라는 게 정말 항공에 대한 선교사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더 큰 말씀을 드리면 실제 여러분들이 갖지 못했던 생각들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드리면 정말 이게 필요하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비행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물과 땅을 같이 내릴 수 있는 그런 항공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모양은 배처럼 되어 있죠. 이게 일반 항공기를 개조한 것 뿐입니다. 여기 보시면 작은 바퀴도 보이시죠. 네, 땅에도 내릴 수 있고 물에도 내릴 수 있는 항공선비에 보시면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일하게 수상 비행기입니다. 저기. 네. 아까 낙도를 갈 수 있다는 말씀이 정확합니다. 네. 역사는 어떻게 되냐면 2차 대전 때 구호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비행기만이 유일한 복음을 발견하고 나서 시간 단축과 현지의 병자들에게 신선한 음식과 약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처음에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자주 고립된 지역으로 방문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겠구나 생각하셔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시작은 지금부터 한 70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라고 볼 수 있으면 남아메리카의 아마존 정글에 아프리카 난민들의 식량 문제를 제일 먼저 전 세계에 전파를 했고요. 네, 식량 문제가 정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지금 굶주리고 있다는 걸 제일 먼저 언론에 보도한 게 이 항공선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는 식인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아프리카 뉴기니에 그런 식인종들을 복음을 전파해서 성경 교사를 만드는 사람들도 또한 이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국제 미국 항공선교회가 있는데 138대 항공기와 헬기들을 이용해서 160명의 조종사하고 3,000명의 보조 선교사들이 선교 활동을 지금 동참하고 계십니다. 조직도 굉장히 크고요. 예, 저희 나라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저희 나라는 딱 한 대가 있습니다. 예, 이유는 말씀을 좀 이따 드리겠고요. 한국 선교의 역사는 1989년도에 4월에 아시아 연합 신학대학에 창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 신학연합대학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주에 있고요. 이제 분교는 서울의 서대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공선교회 과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항공선교회 과를 지원을 하면 여주나 서울에서 수업을 받습니다. 약 2년 동안. 2년 동안 받고 나중에 3학년이나 4학년은 실제 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나 카나다 쪽으로 가서 편입을 하는 겁니다. 그 방법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수륙 양용 6인승 항공기를 아까 보여드렸던 세스나 2061 항공기를 갖고 6인승 항공기를 갖고 지금은 말 그대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99년 문화관광부의 차단법인 항공선교회란 비영리 선교단체로 정식 등록을 받았습니다. 역사가 길지는 못해요. 예, 길지는 못하고 해외도 마찬가지 한 7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길지는 않지만 지금의 하고 있는 활동들은 굉장히 큽니다. 지금 보시는 아까 보여드린 항공기를 얘를 똑같이 사진을 달리 보면 이렇게 물에 착륙할 수 있고 땅에 착륙할 수 있다는 것을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본인이 항공선교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로 나가신 게 아니라 지금처럼 대한항공에 오래 계셨던, 지금은 이분이 이 길을 걷고 계시는, 현재 계속 걷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대한항공에서 먼저 이제 항공대학교를 나오시고 세병대, 그 다음에 대한항공에서 한 27년 동안 계셨다가 지금은 항공선교회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턴 선교사라고 했어요. 지금도 저하고 계속 이제 교류를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전혀 관계없는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업경영학과를 나오셨다가
본인이 갑자기 항공에 대한 메리트를 느껴서 원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들을 먼저 주동사를 만들려고 미국에 보냈다가 본인이 덩달아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근데 아들은 중도에 포기하시고 본인까지 하시는 케이스. 근데 하다 보니까 우연히 항공성계를 알게 돼서 항공성계에 본인이 자원을 하셨어요. 이분도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하신 분이세요. 본인 지금은 두 가지를 같이 하십니다. 부동산업을 하시면서 이거는 같이 병행을 하세요. 네. 네. 다음 걸 보시면 이제 국내 성계는 어떤 것들을 하냐면 454개의 유인들의 긴급 환자 수송이나 의료 선교, 그다음에 순회교회, 그다음에 의료 선교와 같이 그런 것들을 하고요. 해외 선교도 같이 하십니다. 중국, 몽골, 동남아, 아프리카 등지의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이게 항공기가 작다 보니까 레인지가 좀 짧아요. 갈 수 있는 곳들이. 그래서 뭐 많은 곳들을 갈 수 없는데 특히나 요새는 이제 그 해외 선교 중에 북한 선교에 대해서 좀 뜻이 있으셔가지고 그쪽에 매진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선교를 위해서 제일 먼저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제 요거를 보기 전에 동영상을 하나 보시면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Pretty impressive to see the amount of food that's still needed here and the desperation that's still on their faces. Father, we pray that this aircraft will be a beacon of light as it reaches out to tens of thousands of hurting and lost people. As the gospel of our Lord 국제 Jesus 기구는 미션 에비에이션 펠로우십이라고 MAF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여기 나오는 장면은 이제 아프리카 쪽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항공기는 코디악이라고 하는 항공기인데 아예 선교만을 위해서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행기예요. 네. 그래서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를 하시고요. 대신 딴 데는 팔지 않습니다. 선교만을 하시는 분들에게만 판매를 하세요. 서있죠, 코디악이라고. 이게 왜 좋으냐면 지금처럼 활주로가 굉장히 짧아도 내릴 수가 있어요. 아프리카 쪽으로는 활주로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네. 선교사가 오는 날은 그날은 완전히 잔칫날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플러트 달고 엠피비어스로 날아가고 있는 거고요. 예, 그분들이 하시는 활동 중에 간략한 부분을 영상으로 편집을 좀 해봤습니다. 그 아프리카 쪽은 실제로는 물론 오지를 다니시면서 선교 활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은 항공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물자들도 한꺼번에 모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기구하고 연합을 해서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도네이션 해주신 분들이 많이 기부를 해주신 분이 많이 있는데 그걸 갖다 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대부분 이분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네. USF나 이런 것 중에서 도네이션 해주신 것들을 물자로 해가지고 직접 쓸어 날라주시고 사람을 수송해주고 독일 선교도 해주고 그런 것들을 다 하고 계십니다. 물론 저희 나라도 그런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저희는 지금 약간의 제약을 받는 게
아직은 분단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공기에 다닐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어디는 갈 수 있고 어디는 갈 수 있고 허가를 다 일일이 맞고 다녀야 됩니다. 아프리카는 허가라는 게 필요가 없겠죠. 지금 당장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없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다니지만 저희 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한국에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다 해외로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세요. 항공 선교에서. 한국 사람이 다 해외로 나가서 선교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한 대 있다는 얘기는 한국에만 한 대가 있는 거지 실제 항공 선교는 굉장히 많이 배출되고 다 해외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활동들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항공 선교의 비전이라고 하면 이제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12,000여 종족에 대해서 대부분 정글, 섬, 산악지대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억울한 억눌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불신자들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국에 있는 항공선교는 초교파적입니다. 그런 거에 관계없이 다 같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의료단체하고도 협력을 하시고요. 왜냐면 의료봉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필요를 하시더라고요. 긴급 환자가 생기는데 다른 방법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제와 지역 개발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지역 봉사에 대해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요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방법론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저희 학교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2년제 대학을 혹시 다니게 된다고 하면, 4년제로 들어가면 이제 남자의 경우를 말씀 먼저 드릴게요. 4년제 대학을 나오면 바로 일반 대학을 다녀도 요새는 다 조종사가 되실 수 있어요. 항공대학교, 이렇게 항공에 관련된 대학을 안 다니셔도 뭐냐면 일반 항공 조종 장학생이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1학년 때, 2학년 때 성적을 받고 공군에서 조종 장학생을 뽑아서 4년 장학금을 줍니다. 그러고 나서 공군 조종 장학생으로 장교로 선발을 해서 15년 동안 기본 근무를 하면 조종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지금같이 항공선교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항공과 관련된 대학을 가시는 거고. 세 번째는 사관학교. 이게 4년제 대학의 기본 코스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하지만 2년제 학생들도 기회는 있습니다. 2년제를 나와서 국내 때는 해외의 항공에 관련된 학교로 편입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항공대학교, 한서대학교, 아니면 울진에 있는 비행교육원이라고 해서 요즘엔 그 국가에서 만든 비행교육원이 또 따로 있어요. 거기를 나가서 조종사가 되시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해외 편입을 하거나 유학을 가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아까 모디 대학하고 프로비덴스 대학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신 팜플렛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3군 사관학교라고 또 있어요. 군대 얘기라니까 확실히 여자분들이 반응이 없으신데 3군 사관학교라고 있습니다. 육해공군을 다 같이 하는 건데 여기는 회전형 항공 헬기들만 가르쳐주는 곳이에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공무원이나 군무원으로 활동하시다가 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제는 전공 이런 거에 전혀 관계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만큼 조종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분들을 다 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조종사가 부족한 건 분명하고요, 전 세계. 그리고 조종사가 좋은 이유 중 하나는 좀 물질적인 얘기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연봉으로 따져서 항상 1부터 10위까지를 항상 매년 그 통계를 냅니다. 통계청에서. 그럼 항상 5위 안에 항상 듭니다. 조종사가.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조종사는 항상 전 세계 어딜 가도 연봉으로만 따지면 굉장히 높은 클래스에 해당이 됩니다. 미국의 무디 학교라고 있습니다. 일반 대학이면서도 그 항공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갖고 또 저는 이제 조종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대부분 다 이 두 학교를 이제 추천합니다. 해외 쪽으로 나가는. 왜? 기본적인 신앙심을 바탕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나와서 가장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부모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을 잡아주지 못하면
결국은 실패하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공부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생활에 실패. 특히나 미국 같으면 마약이나 술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그래서 많이 실패해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학교가 아무리 좋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디 학교나 좀 말씀 프로비던스나 이런 대학은 기본적인 신앙을 기본으로 갖고 학생들을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전혀 그럴 문제가 없고요. 특히나 아까 얘기했던 아시아 신학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거기를 졸업을 하면 이쪽으로 가는데 편입에 기본적인 2학년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럼 바로 3학년, 4학년으로 들어가서 바로 기본적인 중앙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항공 선교사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나중에 일을 충분히 하고 사회 일을 충분히 하고 나서 다시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교사직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조금 있어요. 해외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언어가 조금 이제 제약이 되는데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토플이 한 600점 이상만 되면 기본적인 입학을 하는데 조건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캐나다의 프로비던스 대학은 거기보다는 아까 미국의 무디보다는 조금 더 자유스럽게 개방을 해놓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만 되면 되고요. 똑같이 한국에서 2년을 수료하고 나왔으면 3학년부터 편입이 가능합니다. 토익은 한 550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요새는 오히려 미국 쪽보다 캐나다 쪽을 더 많이 갑니다. 실제 여기 지금 가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지금 항공선교를 통해 가지고 한 13명 정도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어요.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이제 서서히 졸업생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친구들이 대한항공 아시아나 아니면 저비용 로커스 에어라인 아니면 여러 가지 다니면서 본인들이 복음을 다 전파하고 다닐 겁니다. 조종사들한테 본인이 받은 거에 대해 소명을 하고. 그리고 승객들하고 마찬가지 똑같이 본인이 분명 라디오 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이라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고 그리고 충분히 일을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하나님 부름을 받고 선교지로 나갈 겁니다. 이제 그 숫자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해외 나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자제를 하는 건데 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두 학교는 분명히 잡아줄 수 있는 학교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훈련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인 면장의 종류를 몇 가지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을 하려면 학교를 들어가서 따는 거는 분명하고요. 거기서 하는 교육이 어떤 거냐면 자가용 면장이라는 걸 따게 되고요. 사업용 면장이라는 걸 따게 되고 자가용이란 뭐냐면 본인이 비행기 사가지고 전 세계 어디 다녀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자가용 면장이라는 거. 사업용 면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돈을 받고 직업적으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계기 면장은 내가 깜깜한 밤에도 비행을 할 수 있다는 자격증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을 다닐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비행 시간이 한 500시간 이상 되고요. 되고 한 500시간 타려면 한 1년에 한 100시간, 200시간 타기 좀 어렵습니다. 한 100시간 정도 탈 수 있는데 한 5년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고 나면 그 시간이 있는 상태에서 육상 10시간, 수상 5시간을 배우면 바로 이 엠피비어스 수상항공기를 탈 수 있는 자격증을 주는 겁니다. 누가? 아까 말씀 신석 기장님이 우리나라에서 또 그런 면장을 발표해 주시는 시험 감독관이에요. 수상 비행기를 이분이 혼자 밖에 지금 탈 수가 없기 때문에 감독관이시면서 교관이시면서 여러 가지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다 준비한 말씀드립니다. 실제로는 여러분들하고 더 재밌는 얘기를 해가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 제 경험을 조금 더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비행하면서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실제 죽을 고비를 몇 번 봤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하나님 이 시간까지 그다음에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믿지 않는 때였어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근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간증을 하면서 했던 말씀 중에 가장 이제 저한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정말 제가 받은 그 부분을 남들한테 제자 사역하고 하나님한테 땅까지 전파하라는 말씀이 아직까지 이렇게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만 하지 않고요. 분명히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거.
제자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교육을 하면서 항상 3시간짜리 교육을 하면 항상 10%는 하나님한테 꼭 전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분명히 처음에 인상을 좀 찡그릴 수도 있어요. 왜? 본인들이 그쪽에 관심이 없었던 학생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지만 2번 듣고 3번 듣고 하면 그게 본인들한테 충분히 좋은 얘기라는 걸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는 저는 지금도 계속, 그리고 저와 만나서 본인 진로가 많이 바뀐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폴리테크닉대학교는 기계과이기 때문에 조종사하고 전혀 관계없는 길인데 제 얘기를 듣고 조종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바꾼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실제 아시아나 대한항공에 들어간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런 강연을 하고 나면 1명, 2명은 꼭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꼭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강연 같은가요? 네. 그런 분이 꼭 나왔어요. 특히 어린 학생들일수록 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길경천, 네. 소동천. 그래서 저는 그 학생들하고 하는, 조그만 어린 학생들하고 하는 키즈 캠프가 굉장히 또 자주 강연을 갑니다. 아예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더 빨리 학생들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캠프 때 많이 가서 그 얘기도 많이 해주고요. 그때는 이런 복장을 하지 않고 갑니다. 진짜 조종사 복장을 하고 가고요. 그러면 학생들이 더 많은 박수를 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얘기를 정말 지금처럼 이렇게 딱딱한 얘기를 하지 않고 더 재밌는 얘기를 많이 섞어가면서 하는데, 왠지 오늘은 조금 교회에서 한다고 꼭 생각하니까 정장을 입게 되고 말도 좀 딱딱해지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질문이 없더라도 질문을 만들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그 다가를 모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 준비를 하는데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아, 그러신가요? 아니, 신경 쓰실까? 여기서 하시죠. 예. 옮기면 또 네, 여기 그러니까요. 책상을 좀